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이 모르는 보험의 모든 것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경 책임보험 의무화가 올해 2월 12일부터 시작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맹경 책임보험은 최근에 개물림 사고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피해 보상 체계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보험가입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있다고 하고요. 이 책임보험의 가입 대상은 지정된 5종의 맹견이 있다고 합니다. 이달 말에 출시될 보험이라고 하니까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방송 보시다가 또 개인적인 보험에 궁금증, 고민 있으신 분들 서울지역번호 02-2638-3951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할 예정이고요. 문자 원하시는 분들은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 당신이 모르는 보험의 모든 것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세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박영남, 김미나, 우선미 전문가님 나와 계시는데요. 먼저 김미나 전문가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당신은 모르는 보험의 모든 것, 오늘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여러 정보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또 좋은 내용 살펴보시고 쏙쏙 골라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우선미 전문가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유익한 보험 정보를 함께할 보험 전문가 우선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영남 전문가님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슬기롭게 보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박영남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방송 잘 보시고 필요한 정보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짜배기 정보는 물론이고요. 개인적인 보험, 포트폴리오 저희가 리모델링까지 해보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보시다가 보험에 관련된 궁금증, 고민 주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51 저희 문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원하시는 분들은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러면 당신이 모르는 보험의 모든 것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험 이야기는 김미나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오늘은 보험 중에서도 제일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실손보험의 변천사와 보장 내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성비 갑이죠. 가장 보장받기 쉬운 수술비 보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요즘 한시적으로 출시된 꿀보험들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예전에 가입한 실비가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가 너무 많이 인상이 돼서 실비를 해지할 수도 없고 갖고 가자니 부담되신다는 분들의 상담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해결 방법이 있을지를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실손보험은 이제 필수로 가입해야 된다고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가입 안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가입을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합리적일까 이러한 고민 갖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이 실손보험이 어떤 건지 알아볼까요? 네. 일단 실손 의료비 보험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크고 작은 질환들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치료비를 지불하시는데 그리고 약도 지어 드시면서 약제비 지출을 하게 되세요. 그런 의료비로 내신 금액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병원비의 일부를 돌려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실손 의료비는 언제 가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보장 내용이 조금씩 달라져 왔습니다. 5년 갱신 상품에서 3년 갱신, 요즘은 1년 갱신으로 변동되었죠. 이 갱신 주기 말고도 변동된 사항들을 잘 들어보시고 나는 어느 실손이고 어떤 보장을 받는 건지 스스로 한번 파악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수술보험이 있다고 하면은 실손보험이 있다고 하면은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네, 조금 뒤에 자세하게 더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실손보험에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공단에서 부담해주지 않는 비급여 치료들이 많이 생긴 시점에서는 수술비 보험이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중복 보장이 된다는 큰 장점도 있고 경증 질환
질환부터 중대질환까지 보장의 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노후의 삶이 길어졌다는 말이죠.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시고 아픈 곳은 고쳐서 살고 또 고쳐서 사는 삶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수술이라고 해서 피부를 막 절개를 해야만 받는 게 아니니까 귀 기울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실손보험과 수술비 보험이 있다고 한다면 요즘 뜨는 꿀보험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시려고 상조보험 많이 가입하시는데요. 이미 상조보험의 단점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그 수목장 보험이 출시가 되어서 큰 인기를 얻고 있고요. 또 하나의 다빈도 질환이죠. 눈 보험입니다. 저도 주기적으로 안과에 가서 검진을 받고 인공 눈물도 처방받아 오는데 어르신들도 평균적으로 60세가 넘어가면 거의 필수 코스로 수술하시는 백내장에 대한 보장, 눈꺼풀이 처지면서 생기는 안검하수 등의 보험 또한 큰 인기입니다. 그리고 갖고 계셔도 잘 모르시는 꿀담보,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 대한 얘기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실생활에 꼭 필요한 보험인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김민아 전문가님을 통해서 자세히 들어봤지만 이번에는 박영남 전문가님을 통해서 또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실손보험이라고 하면은 의료보험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이외에도 종류가 많다고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실손이나 실비보험이라고 하면 앞에서 김민아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실손 의료비 보험을 떠올리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실손보험은 진짜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실손 의료비를 포함해서 다른 여러 가지를 같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실손보험 말 그대로 실제로 손해를 본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 그래서 우리가 약자로 실손보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런 실손보험은 우리가 보통 실손이라고 부르는 실손 의료비 보험처럼 이 보험 전체가 실손 담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운전자 담보라고 하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항목, 그리고 형사 합의금 항목들은 전부 실손 담보, 실제 손해를 본 금액만 보상을 해주는 그런 담보들입니다. 화재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재보험 안에도 화재 손해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한 배상 부분, 그리고 화재로 인한 벌금 부분도 실제로 피해를 본 금액만큼만 배상을 해주는 이 대표적인 실손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법률 비용이라고 하는 소송 비용 담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같은 담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늘 이따가 김민아 전문가님께서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줄 배상책임 보험에도 이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이나 임대인 배상책임, 시설 소유자 배상책임 같은 보험들도 마찬가지로 실손 담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전거 사고 처리 지원금이나 자전거 사고 벌금, 그리고 과실치사상 벌금들이 실손 담보에 들어가는데요. 앞에서 앵커님이 시작할 때 말씀하셨던 그 맹견을 관리하다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렇게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의한 실손 담보나 또 여기에 내 애완동물, 그러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실손 보험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전문가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실손보험에 대한 개념 잡아보면서 종류까지도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또 특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까요? 네, 실손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중복 보상이 안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실손보험은 실제로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제 중복해서 가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실제 손해 금액을 넘어서서는 보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를 들면 실제 손해 금액이 1,5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내가 실손보험을 두 개를 가지고 있다. 가입 금액은 한쪽에 1억, 한쪽에 1억 똑같은 금액을 가입을 했죠. 그러면 1대 1로서 보상을 해주는 비례보상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1,500만 원에 1대 1이면 각각 보험사가 750, 750만 원씩 해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보상금의 합계를 보면 1,500만 원으로 내가 실제 손해를 본 금액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내가 똑같이 두 가지 보험을 가입을 해서 실손담보를 가지고 있는데 한쪽은 가입 금액이 1억이고
한쪽은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이 비율을 보면 A보험이 2, B보험이 1의 비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상 금액도 A보험에서는 1,000만 원이 보상이 되고 B보험에서는 500만 원이 보상이 돼서 합계 보상 금액 1,500만 원. 내가 실제로 손해본 금액 1,500만 원이 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실손보험이나 실손담보들 같은 경우에는 중복해서 여러 개 가입하면 가입자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의 실손담보나 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전문가를 통해서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고 중복 가입으로 인한 낭비되는 보험료를 체크해서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한 개인적인 보유하고 계신 보험 관리 전문가를 통해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하단의 번호로 도움드리고 있고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51 전화 주시면 최고의 전문가가 함께하면서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손보험은 이제 보통 제2의 국민 건강보험이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전문가님, 실손의료비 보험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네. 이 실손담보, 실손보험주에서 가장 유명하고 우리가 보통 실비, 실손보험이라고 부르는 거는 바로 실손의료비 보험입니다. 이 보험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암보험, 뇌 심장보험, 수술비 보험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당하는 질병이나 수술을 받지 않으면 보험료를 한 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실손보험, 만큼은 병의 종류나 수술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내가 병원에 실제로 사용한 금액을 가지고 보험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이 어떤 보험을 갖고 있더라도 그 보장을 메꿔줄 수 있는, 그 빠지는 보장을 메꿔줄 수 있는 보험이 바로 이 실손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병원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병원비 안에는 이 급여와 비급여 항목이라고 나눠져 있는데요. 이 우리가 영수증을 보게 되면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나누어서 금액이 책정이 돼 있고요. 급여 항목은 다시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으로 나누어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공단 부담금은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병원비를 내주는 부분을 말하고요. 이 급여에 해당되더라도 본인 부담금에 해당되는 금액과 의료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항목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보험이 바로 실손의료비 보험이겠죠. 네, 이렇게 실손의료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가입한 시기와 상품 유형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실손보험은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서 보상 금액 한도도 다르고 자기 부담금의 비율도 다르게 책정돼 있습니다. 또 가입하고 100세까지 쭉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보험도 있고 1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서 그 당시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으로 무조건 바꿔줘야 되는 보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인 실비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체크할 거는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의 가입 시기만 체크하면은 뭐 대략적으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2009년 7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들은 상품에 따라 한도 금액이 제각각이에요. 요즘에는 보통 입원했을 때 최대 한도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되는데 2009년 7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은 입원했을 때 보상이 1억 원 한도인 것도 있고 3천만 원 한도가 있는 것도 있고 1,000만 원밖에 한도가 보장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에 따라 한도 금액이 제각각 다르니까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부담금액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아예 없거나 5천 원에서 1만 원 정도만 내면 나머지 금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치과 질환이나 치질과 같은 항문 질환 그리고 정신 질환 같은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뭐 자기 부담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험료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2009년 10월 이후부터는 이 정부에서 표준화 실손 의료비 보험이라고 해서 여러 회사마다 달랐던 실손 보험을 조금 통일해서 판매를 하게 정책을 좀 바꿨고요. 그래서 이 시기의 보험들은 자기 부담금이 10%로 동일하고요. 그리고 상해로 입원했을 때,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동일하게 연간 한도 5천만 원까지 보상된다는 점. 그리고 통원을 하셨을 때는 하루에 30만 원까지 보상이 되는데요.
어떤 보험을 보면 병원비가 20만 원, 그리고 약제비가 10만 원. 또 어떤 보험은 병원비는 25만 원, 약제비는 5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물론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병원비 20, 약제비 10만 원 구조로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병원비 25만 원, 약제비 5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방이나 치과, 항문치료, 정신과 질환도 이 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은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 예전보다 조금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4월 이후의 보험들은 주의하셔야 될 게 내가 가입한 보험이 13년도 4월 이후다라고 하면 무조건 15년마다 재가입을 해줘야 되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통 가입은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이 15년 뒤에 판매되고 있는 실손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조건이 현재보다 나쁘다고 해도 내가 안 바꾸고 계속 가져갈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 꼭 체크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선택형과 표준형으로 실손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면서 선택형을 선택하는 분들은 10% 자기부담금, 표준형을 선택하신 분은 20% 자기부담금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비슷한 구조로 가져가는데 선택형이 전체적으로 10%였던 것이 급여 10%, 비급여 20% 조금 나누어졌고요. 표준형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전액 20% 자기부담금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4월 이후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실손보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보험은 이 보험료를 비싸게 만드는 실손보험을 비싸게 만드는 비급여 3개 항목에 대해서 자기부담금을 늘렸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액수가 줄어들고 그래서 이 보험사가 손해액이 줄어들게 되면서 보험료 인상도 굉장히 낮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계속 오르면서 좀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보험료를 조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착한 실손보험이 존재할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 4월 이후에 출시된 보험들을 우리가 착한 실손보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실손보험이 많이 인상이 되고 보험료가 비싸게 책정이 된 거는 이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라고 하는 도덕적 해이 때문에 발생했는데요. 내가 병원에 가도 실손보험이 있어서 내 부담금이 없거나 또는 아주 소액만 발생하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되는 치료를 계속해서 받고 청구를 하면서 보험사에 손해를 키우고 그게 다시 고객들한테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가장 문제가 있는 항목들이 뭔가 찾아보니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상장치, MRI나 MRA 치료, 그리고 의료보험 적용 안 되는 주사치료, 의료보험 적용 안 되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가 가장 실손보험 손해를 끼치는 항목인 걸 찾게 됐죠. 그래서 이 3개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횟수 제한과 금액 제한을 두고 자기 부담금을 상향을 시킴으로써 이 남발하는 병원비 청구를 좀 막을 수가 있었고요. 보험회사는 손해를 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인상도 더 작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 항목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이런 착한 실손보험은 가장 큰 특징으로는 기존 실손에 비해서 저렴한 보험료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기존 보험보다 약 30에서 60%까지도 저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가입하신 분이 기존의 보험으로 바꾸고 싶으면 병력 때문에 쉽게 그렇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전환 실손 제도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이 간단한 심사로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도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거, 바꿀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주의사항은 기존과 다르게 15년마다 재가입 형태로 실비보험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 이 부분 꼭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실손 보험료의 인상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또 보험료의 인상 추세가 또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이 부분 짚어주실까요?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 4월 이전에 가입했냐, 그 이후에 가입했냐에 따라서 이 인상되는 폭도 달라지는데요. 이 착한 실손보험이 나오기 이전에는 보험회사가
손해를 좀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A라는 보험사는 100원이라는 보험료를 받아서 133원이라는 보험금을 지출을 한 거예요. 33%에 대한 손해가 발생을 했죠. 근데 이 부분을 보험사가 다 끌어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손해를 본 만큼 보험료를 고객들한테 전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2017년도에 보면 매년 보험료가 25%에서 20%, 많게는 30%까지도 올라가는 회사들이 있었죠. 그런데 2017년도 4월 이후에는 말씀드린 대로 비급여 MRI나 비급여 도수 치료, 주사 치료와 같은 이 손해를 끼치는 항목들에 대해서 자기 부담금을 늘리고 횟수나 금액 제한을 줬기 때문에 이 회사의 손해가 굉장히 적어졌어요. 그래서 인상률을 보면 2017년에 처음 나와서 2018년도 인상률을 보면 오른 회사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2019년에는 오히려 보험료가 떨어졌고요. 2020년도 마찬가지로 적게는 뭐 0%에서 많게는 10%까지도 보험료가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런 착한 실손보험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인상률이나 보험 금액 면에서, 보험료 면에서 굉장히 득이 될 수 있으니까요. 내가 혹시 이런 바꿀 수 있는 조건이 해당되는지 궁금하시면 전문가 통해서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박영남 전문가님과 함께 실손 의료비 보험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좀 더 많은 궁금증이 있다, 아니면 새해를 맞이해서 나의 보험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보험료는 낮추고 보장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전문가의 힘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51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당신이 모르는 보험의 모든 것 지금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는 또 수술비 보험에 관련해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미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셨다고요? 네. 실손보험이 있으신 분들 아마 실손보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또 그런데 막상 수술할 일이 생기셔서 보험금 청구하실 때는 보험금을 좀 더 많이 받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보험료를 낼 때는 좀 아깝지만 또 수술할 일이 생기셔서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는 보험료를 많이 받고 싶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몸에 이상이 생기시면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게 되시고 또 어디가 아프신지 진단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치료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보통 약물 치료 그리고 이제 수술 치료를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약 처방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실손보험에서 해결하시면 되지만 만약에 수술을 받으시게 된다면 실손보험에서 받으시고 또 수술비에서 한 번 더 보장 받으시게 되는 거죠. 바로 중복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수술비는 정해져 있는 정액 보상이시고 실손보험은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손보험에서 치료비가 많이 나오게 될 경우는 자기 부담금이 200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내 돈을 200만 원까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이럴 때 수술비가 준비되어 있다면 실손보험만 있는 경우와는 많이 달라지겠죠. 오늘은 실손보험 외에 수술비가 있다면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실손보험을 미처 준비하시지 못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경우는 또 수술비를 준비해서 내가 실손보험이 없지만 수술비 보험으로 보장을 잘 받으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에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을 보면 좀 작은 수술을 자주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고령자분들은 아무래도 수술하는 빈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수술을 받으시는 빈도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수술비가 필요할 거는 같은데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험사들마다 그 보장하는 내용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어느 회사 상품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지, 또 수술비를 준비할 때는 또 어떤 종류의 수술비를 준비해야 하는지 좀 고민이 되시고 결정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수술비를 준비하실 때는 그래서 통계를 살펴보시고 발생 빈도가 높은 쪽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요 수술 진료 비용 중에서 첫 번째로 많이 발생하시는 수술이 척추 수술이고요.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 스텐트 삽입술이에요. 이 스텐트 삽입술은 비용이 연간 6,400억 정도 발생하는 것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시술을 받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주요 수술 건당으로 살펴보시면 심장 수술, 또 간상동맥 우회술 등과 같은 수술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수술들은 한 번 수술 받을 때 수술비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수술비이기 때문에 수술비를 좀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빈도로 발생되는 수술 종류를 좀 확인해 보면 노년의 백내장, 치액, 치질 수술, 담석증, 무릎 관절증, 추간판장애, 협심증 등등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 깊게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주요 수술의 발생자 중에서 37.8%가 넘는 발생률이 노년층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걸 보게 된다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아픈 것이 많아지시게 되시고 또 거기에 사용되는 치료 방법으로 수술을 많이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수술보험은 꼭 필요하실 것 같고요.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셨듯이 많이 발생하는 수술비를 위주로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뇌혈관, 또 심혈관, 그리고 생활질환 수술비까지 고루고루 준비해 두시는 것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보험사별로 수술에 따라서 또 보장이 달라진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생명보험회사에서의 수술비 구조는 종수술비라고 해서 1에서 5종까지 수술 종류와 방법에 따라 나눠놓고 있고요. 어느 특정 부위만을 정해서 보상을 해주는 특정 수술비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손해보험사에서도 1에서 5종으로 나누어지는 종수술비와 질병상해비를 따로 구분해서 보장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몇 대, 64대, 80대, 120대, 101대 이렇게 몇 대 수술비로 보장해주고 있는데요. 64대 수술비 그러면 64가지에 대해서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대 수술비 중에서도 그 수술의 종류, 부위를 나눠서 보장 금액을 차등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회사마다 수술비를 다르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은 어느 회사가 더 좋은지 그리고 어떤 수술을 가입해야 되는지 다소 어렵고 헷갈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상해 수술비만 준비되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질병 수술비만 준비되어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종류별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데 또 그걸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빠져 있는지를 잘 체크해 보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기왕이면 골고루 빠짐없이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설명 자세하게 도와주셨는데 1종 수술부터 5종 수술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걸까요? 네. 그러면 종수술비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살펴볼게요. 종수술비는 1에서 5종으로 나누어서 보장을 해준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많이 발생되는 백내장 수술을 한다 할 때는 1종에 속하게 되는 거고요. 요즘 건강검진하시면서 많이 제거하시는 용종 제거하시면 그 제거술도 수술비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2종 수술비에서 지급받게 되시는 거고요. 갑상선 내시경 수를 하신다 그러면 3종에서 수술비를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종수술비는 수술 부위가 아닌 수술 방법에 대해서 보장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같은 부위, 같은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제 관열 수술이냐 비관열 수술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관열 수술, 비관열 수술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개념 잡아주시면서 수술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같은 부위를 같은 목적으로 수술을 하는데도 관열 수술이냐 비관열 수술이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좀 달라지는데요.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관열 수술이라 함은 절개를 해서 눈으로 직접 수술 부위를 보면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수술 방법이고요. 대부분 건강보험료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관열 수술이라 함은 수술 부위를 직접 절개하지 않고 수술을 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시는 것들이 아마 카테터 수술 이런 것들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관열 수술은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따로 수술비를 준비해 두지 않으신다면 의료비 지출이 많아져서 좀 경제에 위험을 가져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술비 보험을 준비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 진단비를 먼저 준비하시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뇌혈,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진비를 많이 해두시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혈관 진단비나 이런 것들이 발생 비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 근데 거기에 또 병력이 있으시고 거기다 남자분들이시라면 아마 보험료가 많이 비싸지실 거예요. 이런 경우는 진단비를 충분히 준비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수술비를 활용하시면 그 부담을 좀 줄이실 수 있으시면서 보장도 같이 챙기실 수 있는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뇌혈관 질환 진단비나 그리고 뇌졸중 진단비, 허혈성 진단비 이렇게 진단비를 먼저 준비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시기는 하시는데 그렇다면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우실 경우가 있으세요. 그럴 경우는 뇌혈관 질환 수술비나 허혈성 수술비 그리고 5대 질환이나 2대 질환 수술비 등으로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은 수술비로 보강하시는 것도 보험료를 조금 줄이시면서 보정은 다 챙겨가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준비하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이왕 준비하는 김에 합리적으로 준비하면 좋잖아요. 어떤 수술비를 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네,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으신지 제가 실제 가입 설계서를 통해서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 원 가입하는데 2만 원이 넘는 보험료가 들어가고 있어요. 뇌혈관 수술비는 1,000만 원 가입하는데 3천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요. 이런 경우에 3천만 원을 전부 진단비로 준비하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시면은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진단비와 수술비를 같이 준비해서 보장은 3천만 원까지 받으시지만 보험료를 조금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실비보험과 수술비 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떤 점에서 크게 좋을까요? 네, 제가 초반에 수술비는 중복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으시고 또 수술비 보험에서 보장 이렇게 중복 보상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복 보장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다빈도 수술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먼저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으시고요. 또 종수술로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면 일정에서 보장을 받으시게 되고 또 손해보험의 질병수술비가 따로 준비가 있으시다면 한 번 더 보장을 받게 되시고요. 또 몇 대 이렇게 질병수술비를 또 따로 준비해 두셨다면 거기서 또 한 번 보장받게 되셔서 여러 중복으로 수술하실 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다 보면요. 또 가끔 위나 대장에서 용종이 이제 발견되곤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수술비 보장이 가능할까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건강검진을 좀 늦게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발생하시는 것이 대장 내시경 하시면서 용종 제거술 받으시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검진 받으시다가 떼어나는 용종, 수술비 나올까요? 네, 수술비 나옵니다. 예전에는 용종 제거하시고 보상받는지 모르셔서 청구 못 하시고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어떻게 보장받는지 실전 사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가입되어져 있는 상품을 토대로 살펴본 건데요. 먼저 실손보험이 준비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실손에서 보장 받으시고요. 질병수술비 가입되어 있으시면서 보통 20만 원 정도 받으시게 되고요. 또 종수술비가 있으세요. 그래서 2종에 해당하는 30만 원 받게 되시고 이렇게 해서 한 총 100만 원 정도 보상받게 되시는 건데요. 이런 경우는 이 상품의 가입 담보나 내용을 어떻게 금액을 해놓는지에 따라서 약간 차등 지급되는 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심혈관 질환 수술비의 보장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주요 수술 진료 비용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받고 계시는 스텐트 삽입술이 있는데요. 우리 심장은 혼자 움직여서 혼자 근육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혈액을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심장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들은 얇은 혈관이 아닌 되게 굉장히 두꺼운 혈관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제일 두꺼운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혈관들이 막히게 돼서 문제가 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혈관이 막혀서 혈액 공급이 안 될 경우에 예전에는 칼로 절개를 해서 수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회복이 되게 오래 걸리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막힌 혈관에 스텐트를 삽입시켜서 혈관을 뚫어주고 혈액이 지나다닐 수 있는 것들을 확보해주는 시술을 많이 받으시게 되는데요. 이 수술이 좋은 게 치료 시간도 되게 짧고요. 회복 시간도 짧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는다.
된다는 되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스텐트 삽입술이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좀 알아볼게요. 먼저 종수술에서 가입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종수술에서 500만 원 받으시게 되고요. 또 질병수술비에서 50만 원, 2대 기간 수술비에서 2천만 원, 그리고 심혈관 수술에서 1,000만 원, 5대 기간 수술비에서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지급받게 되시는 금액이 4,450만 원을 지급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스텐트 삽입술 한 번만 하실까요? 스텐트 삽입술은 거의 다른 혈관에도 문제가 많이 생기시기 때문에 한 번만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고요. 2번에서 3번 정도 많이 수술을 하시게 돼요. 그럴 때마다 수술비가 매회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한 번만 받고 마는 건지는 꼭 체크해 보실 부분이 좀 있으신 거고요. 물론 가입 금액은 연령에 따라서 병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실비보험과 수술비 보험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수술비 준비하실 때 먼저 진단비가 일회성으로 지급되는지 아니면 한 번 받고 끝나는 수술비인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좀 있으시고요. 2번째로는 가능하시다면 비갱신으로 준비하셔서 정해진 기간 동안 납입하시고 보장받는 기간은 좀 길게 챙겨가시면 좋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생명보험에서 수술비가 좋은 점이 있고 손해보험회사의 수술비가 좋은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생명보험사의 수술비와 손해보험사의 수술비를 같이 세트로 준비하셔서 좋은 점들로 선택하셔서 그 범위 안에서 좀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보험료에 최대한 보장을 누릴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혼자 잘 준비할 수 있다면 좋지만 또 최고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도움 저희 서울지역번호 02-2638-3951 무료로 24시간 동안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실 때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요. 난 좀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남겨주셔도 전문가들과 함께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또 요즘에 뜨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김민아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셨다고요? 네, 일단 수목장 보험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수목장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검을 화장하여서 그 뼈가루를 나무 뿌리에 묻는 장묘 방법인데요.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마찬가지로 한정된 국토 안에서 인구는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묘지가 부족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위스를 시작으로 독일, 뉴질랜드,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수목장림을 조성해서 친환경 장례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수목장 보험이 출시되었는데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어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이렇게 수목장 보험에 관련해서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분들이 가입이 가능하고 또 보험료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수목장 보험은 35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일반 가입과 간편 가입으로 나누어져서 당뇨약을 드신다거나 다른 질환이 있다거나 하시더라도 325에 해당하지 않으시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325는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추가 소견, 2년 이내 입원 수술, 5년 이내에 암 병력에 해당하는지를 말하고요. 그리고 보험료는 당연히 연령에 따라 가입 형태에 따라 달리 책정이 되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시면 자료 화면을 정리해 봤는데 50세 남성 기준으로 병력 없는 일반 가입은 3만 원대, 간편 가입은 3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60세 여성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보험은 3만 4천 원, 간편은 3만 7천 원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준비하시기에는 너무 좋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뜨고 있는 보험에 관련해서 김민아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수목장 보험 이외에도 또 다른 보험이 있을까요? 네,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 보험이 있는데요. 제가 요즘 그 상담을 다니게 되면 어르신들 10명 중에 한 7분 이상은 백내장 수술을 하셨거나 앞두고 계셨던 게 생각이 나요. 실제로도 40세 이상의 60%는 안과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눈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지 않지만 반대로
중에서도 눈에 위협적인 요소들은 많이 생긴 요즘이에요. 예를 들어 틈만 나면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가 대표적인데 저도 미세먼지가 있는 날은 저녁에 귀가하고 나면 눈이 너무 많이 간지럽고 충혈되고 이물질도 끼고 해서 너무 힘들거든요. 일단 입과 코는 마스크로 차단을 하지만 눈은 노출되어 있어서 저의 그런 증상들만 봐도 시간이 지나면 안구 질환을 만들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 국민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 역시 눈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뉴스를 보셨을 텐데 이는 요즘 아이들도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인은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눈도 기능을 점점 상실해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백내장뿐만 아니라 녹내장이나 황반변성 등 안질환에 대한 위험은 곳곳에 숨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눈보험이 출시되었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 크고 작은 안질환은 무조건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셨듯이 요즘은 또 환경이 미세먼지나 황사나 안 좋은 환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도 많이들 안질환을 겪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많이 발생할까요? 네, 일단 가장 안과에 자주 가는 연령은 아무래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 나이대이실 텐데요. 질병별 입원 환자 수의 통계를 보시면 입원 원인 1위가 노년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치료를 많이 받았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입원하지 않고 통원한 환자 수를 보시면 25위 내에서 안과 질환 통원이 3개나 된다는 것은 눈에 문제가 여러 방면으로 생기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안질환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험금 청구 건수도 늘어났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그래프를 보시면 안과 청구 중에 요양급여 비용만 하더라도 2017년 1.3조에서 2019년에 1.7조로 빠르게 상승되었고요. 청구 건수 또한 34.1백만에서 2년 사이에 35백만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진료 내역 중에 과목별로 나눈 자료에도 안과는 5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안질환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떠한 눈보험들이 있는지 또 궁금하네요. 정확하게 어떠한 눈보험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이 눈보험에서 보장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백내장에 관련된 담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화나 다른 이유로 눈꺼풀이 처지거나 힘이 없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를 안검하수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보장도 되고 있고요. 눈꺼풀 속말림이라고 하는 안검내반은 눈꺼풀이 늘어지거나 안으로 말려 있어서 속눈썹이 각막에 닿아서 이물감이나 눈부심 등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 부분도 역시 보장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 안구 건조증 때문에 인공 눈물 받으러 가는 치료비도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안구부터 눈 관련해서 모든 부분들이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눈보험은 얼마나 보장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백내장 수술은 양쪽 눈 전부 다 해서 최고 200만 원 정도 보장이 되고요. 안검하수 수술과 안검내반 수술도 마찬가지로 양쪽 눈 200만 원 보장이 됩니다. 눈다랗기 수술 같은 경우는 치료비도 얼마 되지 않지만 각막 혼탁 증상과 함께 10만 원이 보장되고 있고요. 결막염이나 안구 건조 증 통원비도 3만 원으로 지급이 되고 있어서 눈에 관련된 질환은 두루두루 보장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눈보험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백내장뿐만 아니라 안구 건조증까지 다양하게 보장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료가 조금 비싸지 않을까요? 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설계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보험료도 연령대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긴 하지만 자료 화면에서처럼 1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에 가입을 하실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당뇨나 안과 질환으로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가입에 제한이 있고요. 그 이외에는 어느 누구나 가입 가능한 보험입니다. 네, 요즘 뜨고 있는 보험에 관련해서 저희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배상해주는 꿀담보가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손해보험사 상품들을 보시면 상품 담보들을 보시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담보가 있는데 이 담보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안내받지 못하셔서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담보는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지고 있고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자녀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료 화면을 보시면 제일 보장 범위가 커 보이는 담보가 저 셋 중에 어떤 걸로 보이시나요? 네, 바로 가족 일상 배상 책임입니다. 일단 이 담보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 장애에 대한 손해나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책임져주는 담보입니다.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의 가족이란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 자녀, 그리고 증권에 기재된 주소에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있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까지를 포함하고요. 기본적으로 한 4인 가족 기준이라면 가족 중에 2분 정도는 이 담보를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은데 그 이유는 자기 부담금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거의 1억 한도로 가입을 하고 있는데 1억을 가입을 한다고 해서 그 금액을 사고 시에 정액으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서만 보상이 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가끔 태아보험에 어린이 보험 가입하셨을 때 자녀 일상배상 책임 담보가 있는 경우는 단순하게 그냥 나의 자녀가 입힌 손해만 보장이 되는 것이고 그냥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나, 피보험자가 되겠죠. 나와 배우자까지 보상이 된다는 점을 봤을 때 범위적인 면에서도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월등히 범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전동 킥보드 사고도 많다고 들었는데 이로 인한 사고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중요한 질문이세요. 이제 요즘에 그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담보는 기계를 인력으로 움직이는지 다른 동력으로 움직이는지로 구분하시면 되고요.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인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반대로 자전거는 직접 인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정차해 있던 차에 넘어진다거나 자전거끼리 부딪힌다거나 하는 사고들도 실제 피해액을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모조모 보상이 많이 되는 담보인데도 실제 담보 금액은 500원에서 2,000원 사이여서 잊지 마시고 보험 가입 때 넣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담보를 꿀 담보로 정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즘 뜨고 있는 보험에 관련해서 저희 알아봤고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이나 개인적인 고민들 서울지역번호 02-2638-3951 전화 주시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문자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당신이 모르는 보험의 모든 것 지금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사례를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요. 박용란 전문가님 한번 문제점부터 해결책까지 쭉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예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해서 이 보험을 유지 중인 분들이 가장 큰 걱정이 이 매년 또는 3년마다 5년마다 갱신이 되는데 그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뭐 2, 3만 원에 시작했던 보험이 10년 뒤에는 10만 원이 넘어가는 실비보험료가 돼 있다든가 이렇게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2017년도 4월 이후 보험은 착한 실손보험이라고 해서 그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한데요. 문제는 내가 그동안에 실비보험을 유지하는 동안에 병원을 다니셨다면 이 보험 착한 실손을 새로 가입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요. 17년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실손보험의 전환 제도를 통해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착한 실손으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방법은 이 동일한 보험사에 한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실손 보험을 해지함과 동시에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하거나 또는 기존에 있던 보험에서 실손 보험만 빼내서 이렇게 전환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점은 제일 먼저 저렴하다는 것. 그리고 갱신 시에도 인상폭이 작다는 것. 그리고 신경계 질환이나 정신과 질환이 없었다면 대부분 특별한 심사 없이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대신 주의하셔야 될 거는 급여나 비급여 부분에 자기부담금이 늘어나실 수 있고 비급여 3개 항목에 대해서는 특약으로 따로 분리가 돼서 자기부담금이 늘어나거나 한도가 책정될 수 있으며 15년마다 판매되고 있는 당시의 실손보험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점,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느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보험이 43,500원에 가입을 했지만 10년이 지나면서 139,760원으로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실손보험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보험도 가입하기 어려우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보험을 해지할까 말까 고민 의뢰를 주셨는데요. 당연히 해지보다는 전환을 하는 게 유리하겠죠. 이 똑같은 실손보험을 착한 실손보험으로 전환했더니 13만 원이 넘었던 보험료가 47,000원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한 달에 월 보험료가 9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된 건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절약된 비용으로 빠져있던 뇌혈관,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수술비, 그리고 상해 보험은 운전자 보험에 넣어서 저렴하게 구성을 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당신이 모르는 보험의 모든 것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여러분들의 보험 저희가 관련해서 궁금증이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최고의 전문가의 힘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서울지역번호 02-2638-3951 언제든지 원하실 때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실제 상품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